자, 윤석열이 오죽이나 급했으면 홍준표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홍준표가 거부를 합니다. 대신에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한 인물이 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을 추천합니다. 자기는 난파선에 올라타기 싫다는 거야. 자, 홍준표 혼자 거부한 게 아닙니다. 원희룡도 비서실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제원도 비서실장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양정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김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국무총리를 일단은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 자, 서로가 다 안 맞겠다고 합니다. 오죽이나 윤석열하고 같이 일하기가 싫었으면, 자, 침몰하는 난파선이죠. 윤석열로 지금 거의 탄핵 국면까지 다 왔는데 올라타기 싫다는 겁니다. 같이 역사의 오명 속으로 사라지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부 구성조차도 못합니다. 지금 총리와 그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낸 지가 지금 4월 11일 날 그 다음 날 총선에 지고 대패하고 4월 11일 날 사직서를 냈어요. 지금이 21일입니다. 딱 열흘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자,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임명의 동의를 받을 자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설들만 무성합니다. 그 설 중에는 김건희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추천했다라는 설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선이 국정농단을 하느냐,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느냐 시끌시끌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박영선과 양정철이죠. 국무총리 후보의 박영선, 비서실장이 양정철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둘 다 민주당 당원입니다. 정말로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민주당대로 공작이다. 민주당 파괴 공작이다라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면서 떠듭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 내 비서관들 인사 라인이 아닌 홍보 라인 또 의전 라인들을 심어놓고 김건희가 뒤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인사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다라는 겁니다. 강훈 홍보비서관, 이기정 의전 비서관을 꼽아놓고 자, 언론에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TV조선 또 YTN 출신입니다. 언론에 흘리면서 간을 보면서 김건희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혹이 가장 짙게 배어있고 야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정부 구성조차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가부 장관도 임명 않고 있죠. 공수처장도 임명 않고 있죠. 차장도 임명하지 않고 있죠. 방통위원회 5인 합의제인데도 불구하고 2명만 가지고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정부 구성을 못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이냐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라야 되는 거죠. 당장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호히 저는 얘기해요. 이건 감이 안 되는 거죠. 감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 거부하는 거죠. 윤석열과 같이 일하기 싫다는 거야. 혼자 1시간 중에 50분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일을 해요. 같이 대놓만 하면서 승질만 박박 내는데 참모들 의견을 안 들어주는데 누가 같이 일을 하냐고 하겠다고 하냐고. 저부터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시켜줘도. 시키지도 않겠지만은. 윤석열이가 급하긴 급했던가 봐요. 홍준표한테도 SOS 쳤지만은 이재명 대표한테까지도 전화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7차례 정도 계속 만나자고 영수회담 하자고 했는데도 거부했잖아요. 범죄자하고는 얘기 안 한대. 범죄 혐의자하고 자,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거부했어요. 근데 지가 더 문제죠.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근데 갑자기 그 혐의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만나재. 그러면 그동안에 지가 이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과해야지.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급하긴 급한 거죠. 이날 전화한 때가 4월 19일 날 오후 4시경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보면 일정을 보면 윤석열은 오전 8시에 4.19 묘지에 가서 4.19 기념묘지에 가서 자신의 쫄개들만 데리고 와서 수석 비서관들 데리고 와서
비서실장하고 데리고 와서 몰래 참배를 합니다. 8시입니다. 그때가 8시. 오전 10시에는 공식 행사가 4.19 기념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4.19 기념은요. 헌법 정신에도 기리고 있어요. 헌법 전문에도 4.19 이거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면은 그것을 헌법적 책무를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당연히 기념식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만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조국하고 이재명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거지? 이렇게 다 의심을 하는 거죠. 껄끄러우니까 안 오는 거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 11시경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충격적인 결과. 윤석열이 지지율이 23%. 최저치가 나온 거예요. 지 일생에. 지가 취임하고 나서 최저치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이대로 가면 탄핵이다. 박근혜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어요. 거기도 20%대 무너지면서 10%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윤석열이도 30%를 굳건히 믿고 있었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30%는 나 지지한다. 30%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재명한테 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앞으로 국정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 허심탄회하게. 이러는 거예요. 자, 윤석열 생각일 리가 없죠. 천공과 김건희의 생각이겠죠. 윤석열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약간 윤석열은 머리가 딸려야 안 돼요. 그렇게 얍삭하게 머리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뒤에서 코치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치를 받아서 왔겠죠.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만날 것 같은데 형식과 이제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 또 딴소리 합니다. 국힘은. 여기에 대해서 국힘 지지자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냥 배신당했다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냐. 부글부글 끓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바글바글 끓잖아요. 여당 대표도 없는데 여당 대표 만나고 3자가 같이 만나지 왜 만나냐. 전혀오기도 막 뭐라 하죠. 전혀 보수 스피커죠. 막 뭐라 해요. 배신당했다 하면서 내가 윤석열 잘못 뽑았다 하면서 막 부글부글 합니다. 자, 갤럽의 조사가 충격적인 조사 때문에 오후 4시에 전화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윤석열 만나러 갈 때는, 대통령 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진짜로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잔꾀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했던 짓들을 생각해야 돼요. 가진 권모술수를 다 쓸 겁니다. 가진 권모술수를 다 쓸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그동안 수도 없이 노력을 했잖아요. 사법살인을 하려고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처음에는 글로써 죽이려고 했죠. 언론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법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는 칼 들고 덤볐잖아요. 칼 들고 덤볐잖아. 죽이려고. 진짜로 위험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위험하고 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차 한 잔 밥 먹는 거 혹시 식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는 뭐 하려고 식사해요. 차 한 잔 마시는데 그것도 거기서 주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갖고 와서 뭐 하시든지 해야지. 진짜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옛날에 궁궐에서 보면은 독살들 많이 했어요. 보면 임금들 또 세자들 독살 많이 당합니다. 진짜 이재명만 없으면 윤석열, 김건희 또 자기까지 꿈꾸면서 열심히 또 뭔가를 할 겁니다. 이재명만 사라져줘라 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 대권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대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이 세 사람과의 관계인데 인간적으로 완전히 결별했다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은 결별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결별을 했고 홍준표가 두 번 다시 국힘당에 얼씬거리지 말아라고 진짜 치욕적인 말들을 해요. 한동훈한테. 자, 더군다나 홍준표와 윤석열이 만나고 나서 4시간 동안의 만찬 후에 더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심하게 공격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 홍준표가
윤석열의 심증을 다 읽었어요. 심증을 파악하고 금이 간 것을 다 눈치 빠른 홍준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동훈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 네가 책임 있는 거다. 윤석열은 책임 없다. 네가 전적으로 책임 있고 두 번 다시는 어신거리도 많아. 너 때문에 다 참패하고 다 깨지고 망했다. 혼자 대권 놀이하고 셀카 찍으면서 말도 안 되는 선거 전략을 가지고 와서 망가졌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동훈이 앞으로 공격을 한동훈이 정치를 할지 말지에 대해 관한 것인데, 한동훈은 정치를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겠는데 당장은 아닐 수 있다. 좀 더 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갈고 닦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향후 정치할 뜻을 비췄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사퇴할 때도 본인은 정치하겠다, 국민만을 생각하겠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그때도 굽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안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겠죠. 치를 보호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라고 조국당도 그러고 혁신당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한동훈 특검은 윤석열 특검, 한동훈 특검, 자,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할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할 겁니다.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현재 국힘에서 지지율 1위는 누가 뭐래도 한동훈입니다. 그것은 확고해요. 한동훈이 이번에 공천하면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틀을 닦고 났습니다. 그것도 진짜 웃기죠. 비대위원장 딱 100일 했어요. 100일 조금 더 했는데 100일 만에 장악한다는 것도 진짜 웃긴 거예요. 본인이 공천을 많이 했잖아요. 비대도 공천을 많이 했고 지역구도 많이 했고 지역구 위원장들도 본인이 많이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이 이미 형성이 된 거야. 가장 최대 개파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윤석열은 아주 싫어합니다. 한동훈을 아주 증오해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해요. 하지만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너무 세게 공격하면 한동훈이 반격하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든 비리 범법 행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서로 범죄 혐의 공동체라니까요. 서로 간에 죽일 수는 없고 서로 간에 약점을 쥐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공격을 못해요. 적당히 공격은 서로 하겠죠. 하지만 상대를 없앨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정치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 다음 6월달 7월달 전당대회일 수도 있고 그 차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제 스탠스가 중요한데, 윤석열이 지금 정부 구성도 못하고 있고 빌빌거리고 계속 말리고 있잖아요. 말리고 있는데 이제 국힘당 내에서 본인이 차기 당대표를 본인이 또 세울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지금 반기 드는 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진짜 정당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정당까지 장악해가지고 대표를 임명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잖아요. 지금 국힘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긴 한데, 만일에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국힘당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레임덕이 가속화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지지율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윤석열 지지율 23%인데 제가 봐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되면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언론들이 다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윤석열을 가만 안 둘 나갑니다. 막 완전히 죽이려고 지금 다 달려들고 있고, 김건희 특검하라고 막 외치고 있고, 지금 조선중앙 그 동아 세계 보수 일간지에서 막 공격합니다. 이거 못 이겨요. 못 버팁니다. 이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이 소수 그 밑에 있는 그 언론사들, 그 소수 언론사들이 막 받아쓰기 시작하면 기사를, 그러면 이게 한 30개 50개 막 동시에 공격해버리면은 윤석열이 버틸 수가 없고 지지율은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해서 빠져서 결국에 20% 10%대로 가게 되면 윤석열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국힘당 내에서 쫓겨나면 보호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특검이든 뭐든 다 통과되는 거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다 통과되는 거야.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죠. 여기는 윤석열은 결국에는 몰락하게 될 거예요. 김건희의 향후 행보 지금 슬쩍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재외 공관장 회의에서도 실적 부부가 나타나서 지금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 한미일 5월 말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슬쩍도 혹시 배우자가 동반이 된다면 슬쩍 나타나려고 지금 간을 보고, 언론을 통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JTBC 보도도 그게 드러났죠. 또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가석방으로 fusion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녀가 다 마찬가지겠죠.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엄마가 구속된 데 대해서 그러고 있답니다. 반성할 기미는 한 개도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김건희가 서서히 지금 나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에만 갇혀 있기는 쉽지 않겠죠. 11월 이후에 작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아마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나대기 본능이 작동하지 않을까. 천공의 지시가 있지 않을까. 영부인은 자꾸 해외로 나가야 된다,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잖아요. 또 무슨 지시를 받고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의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폭락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 김건희는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을 막론하고 조중동을 포함해서 다 싫어합니다. 비호감도가 너무 커요. 그것을 모르고 본인은 인기가 많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라고 또 본인이 떠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저는 결국에 이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 그 교수들 사직이 이번 달 25일부터 시작되는데 정말로 큽니다. 의료 대란이 올 거예요. 정말로. 의대 교수들이 마지막으로 병원을 시키고 있었는데 전공의들도 다 떠났어요. 지금 과도 문제 때문에 의대 교수들도 좀 있으면 죽어납니다. 지금 일부는 그런 지금 징조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5일부터는 전 국민이 아우성이 칠 겁니다. 아우성을. 이건 너무 심각해요.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이죠. 2,000명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던진 거잖아요. 선거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거 공약처럼 지방 의대 막 나눠줬다니까요. 다니면서 충북대 의대 뭐 200명 이런 식으로 막 나눠준 거야. 전국에 다니면서.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도 수용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정부가 의대 자율 증원안까지 내놨는데 이것도 수용을 못하게 돼요. 각 의과대학에서 자율 증원안 하겠답니다. 2,000명인데 50% 범위 내에서 각자가 알아서 줄여서 뽑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1,000에서 1,500명 사이가 될 건데 그것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기존의 정원이 3,000명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씨가 돼서 25일부터 죽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병원 가도 치료를 못 받아, 암 환자도 수술 못 받아, 응급 환자도 못 받아, 죽어. 부글부글 끓겠죠. 국민들이 그냥 원석이 자제할 겁니다. 윤석열이 때려 죽인다고 뭐 대통령실로 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다니까. 이게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걸로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왜냐면은 의대 교수들은 돈 많아요. 내가 일 안 해도 사직해도 먹고 살아요. 나중에 또 어차피 의대 교수들 없이 되나요? 되죠. 돈 있는 사람 못 이긴다고? 못 이깁니다. 정부가 못 이깁니다. 의대 교수들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쉬겠다. 나 하와이 가서 놀다 오겠다. 외국 다 나가겠죠 뭐. 휴식한다고 다 떠난다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정부가 못 이겨요. 국민들만 피 보고 죽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000명을 뜬금없이 2,000 때문에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죽는 사태가 막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이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김건희가 나대기 시작하고 또 의대 정원 때문에 그러고 그죠. 조중동은 김건희 구속시키라고 막 지금 까고 있잖아요. 구속시키라 수사하라고. 불러서 조사해서 빨리 사법 처리하라고 난립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오주가 안 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호닥호닥하지 않겠죠? 최상병 특검 받으라 하겠죠? 당연히 최상병 특검은 요구할 겁니다. 이태원 특검 2개 요구할 겁니다. 25만 원 3개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 이건 일단 놔줄 겁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많이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채양명주 다 할 수는 윤석열이 내 빼니까 뒤도 낮아빠지잖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 이거 심각한 거죠. 이태원
최상병 사건, 최상병 순직 사건, 이것도 윤석열을 직접 겨누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가 범인이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생각하잖아요. 윤석열을 범인이라고. 받기 쉽지 않죠. 내가 봐서는 소득 없이 끝날 것 같아요. 소득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그냥 만남의 의미를 두고 윤석열 지지율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윤석열이 급조해서 아니면 천공이나 김건희의 제안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가거나 저렇게 가거나 윤석열은 폭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폭망하고 결국에 국힘으로부터 내쳐져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처참하게. 이번에 국민의힘 당선 떨어진 사람들, 탈락자들, 이번 총선에 탈락자들이 모여서 연찬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아우성을 쳤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때문에 쳤다고 그냥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잖아요. 울면서 특히 이수정 교수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심각하대 보니까 심각해 통곡을 하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만 몰라요. 지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하여튼 간에 윤석열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정부를 구성할 능력도 안 되고 실제로 구성도 못 하고 있고 또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쯤 되면은 족함을 알고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다시 본인이 헌법 개헌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하자고 해야죠. 그게 순리일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이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했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윤석열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거치게 될 것인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떻게 쫓겨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많이 홍보해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빨리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